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아디안텀 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흰 무늬를 가진 아디안텀에 큰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최근에 올린 번식한 아기 식물들 영상에서도 흰무늬 아디안텀 새끼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흰무늬 아디안텀 새끼들의 근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아디안텀들은 진천 온실 잉어연못 옆 촉촉한 곳에 올려두고 키우고 있는데요. 항상 촉촉한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잘 자라고 있어요. 다만 계절이 겨울로 들어서면서 성장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말라버렸던 잎들을 비집고 새로운 잎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집에서도 항시 저면관수로 아디안텀을 키워온 지 3달 차에 들어섰는데 역시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디안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공부를 한 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리빙박스에서 자라고 있는 흰무늬 아디안텀 새끼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2년 12월 21일 흰무늬 아디안텀 포자를 채취해 흙 위에 뿌려두었었는데 1년 만에 꽤 많이 성장을 했어요. 사실 직접 채취해서 뿌린 포자가 발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잎 뒤에 붙어있던 포자가 자연적으로 떨어져 발화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새끼 흰무늬 아디안텀들이 태어나긴 했습니다. 파종 후 3달 정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올해 봄부터 작은 아디안텀 새끼들이 싹을 틔웠어요. 여름까지 잘 자라면서 몇몇 개체는 하얀 무늬까지 보여주었는데 날씨가 선선해지고 나서부터는 거의 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을 멈추기만 했으면 괜찮은데 기존 잎들이 말라가는 현상까지 생겼어요. 그대로 두었다간 1년간 정성으로 키워온 아기 흰무늬 아디안텀들이 죽을 것 같아서 각자 새 집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새끼 아디안텀들을 옮겨 심을 건 아니에요. 워낙 까다롭기로 소문난 식물이다 보니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흰무늬 아디안텀을 많이 번식해본 고수님께 새끼를 잘 살리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흙과 수태를 적절히 이용하고 공중 습도를 높여주면 순화에 도움이 된다는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3달 전에 수태 단용으로 새끼 아디안텀 하나를 옮겨 심어 제주 애기모람 하우스에 더부살이를 시켜보았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다이소에서 파는 재료들로만 새끼 아디안텀들의 새 집을 지어주게 되었어요. 제주 애기모람 때처럼 푸딩컵을 이용해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옆으로 퍼지며 자라는 제주 애기모람과 달리 아디안텀은 줄기가 수직으로 자라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돔형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컵을 선택하였습니다. 완전 밀폐로 키워보았던 제주 애기모람과는 달리 아디안텀은 공기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가장 아랫부분에 배수충으로 사용할 마사토를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요즘은 세척마사가 판매되기도 하는데 부득이 세척하지 않은 마사를 쓰신다면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세척하지 않은 마사토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자칫 미세한 돌가루들이 화분 아래로 몰리고 쌓여 물구멍을 막아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산 수태도 물에 잘 불려두고요. 상토는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새끼 아디안텀들 잎을 자세히 보면 누군가가 살짝 뜯어먹은 흔적이 보여요. 흙 표면 위로 반짝반짝 빛나는 점액들도 보입니다. 이것은 민달팽이가 잎을 뜯어먹고 지나다니면서 생긴 자국이에요. 달팽이 약을 뿌려두어서 더 이상 피해는 없습니다. 아디안텀의 새 집이 될 플라스틱 컵의 아랫부분을 가위로 살짝 잘라줍니다. 많은 분들이 테이크아웃 커피컵을 화분 대용으로 사용하실 때 컵 아랫부분을 달군 송곳이나 인두를 이용해 물구멍을 내주시는데요. 번거롭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렇게 가위를 사용해 컵 아래 모서리 부분을 살짝 잘라주시면 흙 유실도 많이 되지 않으면서 물도 잘 빠지게 됩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15개의 새 화분을 준비한 후 배수충 역할을 해줄 마사토를 채워줍니다. 그 위에 물에 불려둔 수태를 꾹 짜서 올려줄 거예요. 그런데 긴 수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게 잘라서 얹어줄 거예요. 시간이 지나 아디안텀의 뿌리가 수태에도 내리게 될 텐데 수태가 너무 긴 상태라면 더 큰 화분으로 옮겨줄 때 뿌리들이 뜯기고 상할 위험이 있어요.
애초에 숫대를 잘게 잘라서 사용한다면 나중에 옮길 때 뿌리가 많이 상하지 않을 거예요. 벌레잡이 제비꽃 역시 숫대 위에 올려두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마찬가지로 숫대를 잘게 자르신 후 그 위에 올려두시면 좋습니다. 자른 숫대를 마사토 위에 얹어주고 평평하게 다져주는 작업을 해주었는데 생각보다 평평하게 되지 않고 울퉁불퉁한 거예요. 갑자기 돼지 아빠님이 여분의 컵을 사용해 숫대를 눌러 다져주셨는데 신세계입니다. 괜히 손으로 다졌어요. 숫대 평탄화 작업도 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예용 상토를 깔아주면 새끼 아디안텀의 보금자리가 완성됩니다. 제주 애기모람을 심을 때랑 비교해 본다면 가장 아랫부분에 배수층을 만들어주는 것은 똑같은데 숫대와 흙의 위치가 달라요. 제주 애기모람은 배수층 위에 상토를 깔고 마지막에 숫대를 얹어주었는데 아디안텀은 배수층 위에 숫대를 먼저 깔고 마지막에 상토를 채워주었어요. 덩굴성인 제주 애기모람과 다르게 아디안텀은 뿌리를 촘촘히 뻗기 때문에 숫대를 아래에 깔아 지속적으로 습이 공급될 수 있게 해주면서 항상 촉촉하게 유지되는 상토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꾸며준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인 이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덩치가 크지 않아 삽 같은 것을 이용할 수는 없어서 핀셋을 이용해서 옮겨주었어요. 뿌리도 많이 내린 상태가 아니다 보니 핀셋으로 살짝 떠올리듯 흙에서 분리하여 새 화분으로 이식을 하였습니다. 모든 새끼촉이 무늬를 가진 것은 아니에요. 흰 무늬가 발현된 개체도 있고 무늬가 없이 초록색 잎만 가진 개체들도 있어요. 우선은 무늬가 조금이라도 발현된 개체들을 먼저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새끼 아디안텀의 개체 수가 많아서 한 화분에 2개씩 옮겨 심어주었어요. 그렇게 옮겨 주었는데도 아직 리빙박스 안에 남아있는 새끼 아디안텀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옮겨 심은 새끼 아디안텀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은 아디안텀 새끼들은 당분간 리빙박스에서 계속 관리를 해줄 거예요. 오늘 옮겨 심은 아디안텀이 혹여라도 잘못되면 재도전을 할 것이고 성공한다면 남은 아디안텀 새끼들을 더 열심히 옮겨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조심 물을 주고 마무리합니다. 워낙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세 분사로 물을 주었어요. 아직은 뿌리가 많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물은 아래로 흠뻑 빠질 만큼 주는 것이 아닌 가장 윗부분 상토만 젖을 수 있을 정도로만 주었어요. 점점 뿌리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물의 양을 차차 늘려주려고 합니다. 사실 온실 아니라 뚜껑을 닫아두지 않아도 공중 습도가 높아서 잘 적응할 것 같지만 혹시라도 건조 피해를 입어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뚜껑을 닫아주었어요. 이제 빛이 잘 들고 따뜻한 곳에 두고 지켜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새끼 아디안텀들이 무사히 커피컵에서 성장을 한다면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느려서 다음 근황은 언제 전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에 띄게 변한 모습이 보이면 바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조만간 집에서 아디안텀 잘 키우는 방법 영상으로 찾아뵙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